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주 며칠 동안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네. 영하권의 한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눈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겨울은 이런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사랑의 온도탑 기온도 낮았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대전, 세종, 충남의 사랑의 온도탑 기온이 100도를 조기에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좀 100도를 넘지 못할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100도도 넘고 이렇게 나눔의 손길을 계속 행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만큼은 조금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억 원을 쾌척한 익명의 기부자 소식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날씨는 좀 춥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오늘의 날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 예보상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눈 소식이 예보가 돼 있었는데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 눈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전 중에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영하 3.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 오후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아사안여 4도, 공주 5도, 대전 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과 태안여 4도, 보령 5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오전에 앞바다에서 2.5m, 먼바다에서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겨울 추운 날이 유독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작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값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예, 게다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달걀의 가격 또한 치솟으면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주부님들 걱정이 특히나 크실 것 같아요. 저도 걱정 크고요. 네. 남유식 아나운서도 요리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요리를 집에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밥상 물가 걱정은 많이 안 해봤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좀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저희 경림 씨 만날 때마다 느끼는데 밥상 물가를 전혀 체감을 못하는 주부인 걸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밥상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판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죠. 제철 수산물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수산 대전은요. 네. 전통시장부터 오프라인 유통 마켓 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 진행이 되는데요. 30%부터 50%까지 할인이 큰 폭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제철 수산물로 맛있는 밥상 차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집 밥상에는 이라고요. 많이 사진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소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아 씨, 저희가 이제 아침 밥상 물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상아 씨의 아침 오. 밥상 그리고 또 최근에 좋아하는 음식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뭇 궁금해지세요. 네, 사뭇. 저는 요즘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몇 달 전에 담근 김장김치 많이 먹고 있고요. 특히 동치미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향긋한 봄나물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향긋한 봄나물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굉장히 기름진 땅과 풍부한 물 덕분에 친환경 농산물을 잘 만들고 있던 그런 마을인데 왠지 네. 이 마을에 다녀오셔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제가 이 마을 탐구 갔을 때 촬영하러 간 날 정말 눈도 많이 내리고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마을 탐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마을에 제 코와 아주 똑 닮은 과일이 있어서 이 과일을 먹고 피로도 풀고 추위도 날려버리고 왔습니다. 어떤 과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청양 화성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너그럽고 인심 좋은 고장에서 싱그러운 농산물도 만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양 화성면의 찐 이야기 만나봅니다. 최강 한파가 몰아치던 날 순백의 눈꽃 세상으로 변한 청양을 찾았는데요. 동화 속 설국에 따로 없습니다. 짠! 오늘은 충남 청양에 도착했습니다. 청양하면 고추가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 고추님 깨문 것 마냥 아주 알싸하고 매섭습니다. 그렇다고 이 날씨 때문에 탐구를 포기할 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가나요? 화성이요. 화성? 경기도 화성은 들어봤는데 청양에 화성이 있다고요? 뭐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뭐 이런 화성도 아닐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화성, 충남 청양의 화성. 많은 분들이 경기도 화성으로 착각한다는 충남 청양의 화성. 이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추운데 아이고 마을 탐구대장님 오셨네.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럼 청양의 화성은 맞는 거죠? 네, 화성면 산정리. 제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네, 화성은 어떤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남쪽으로는 백월산, 네, 북쪽으로는 오서산. 그리고 무안천이 흐르고 오르지. 무안천이 이 거꾸로 가 물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럼 이 자랑스러운 마을 오늘 저랑 함께 탐구를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춥지만. 예. 가시죠. 네. 빨리 와봐. 어디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이리 와봐. 아니 신호위반도 안 이걸 했고 보고 가셔야지. 화장도 안 했고 예, 이 비를 꼭 보고 가셔야. 파출소 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요거요? 예.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파출소로 데려가시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는데요. 이 화성면에 오면 이 비는 꼭 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홍주 의병 최초에 모였던 자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진짜 좋아서 의병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공원도요? 예. 오. 그런 걸 한번 추진하는 중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려고. 역사 공원이 생기면 예. 한 번 더 와야겠네요. 그럼요. 아, 오셔야지 꼭. 그렇죠. 예.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이장님께서 제 코하고 떡 닮은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딸기 하우스입니다. 따뜻하다. 아니 잠깐만. 딸기가 여기 있네. 저랑 닮았다고 한 게 이 딸기 추워서 빨개져가지고 딸기.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얼른 한번 먹어야겠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탐스러운 딸기를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이 새콤달콤한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딸기 엄청나게 잡수시네. 깜짝이야. 좀 안 계신 줄 알고 이거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많이 잡수셔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아, 다행이다.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많이 드시고 요 바쁘신데 일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가세요. 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먹은 만큼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예,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딸기를 살짝 잡아 톡 따기만 하면 되는데요. 빨간 얼굴에 초록빛 모자를 쓰고 있는 딸기는 비타민C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미용에 좋다는 말에 이 통에 담는 딸기보다 입에 넣는 딸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발 누가 저 좀 말려주세요. 상구대장 이리 와봐요. 아이고 좀 딸기는 왜 맛있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못 잡냐? 아우, 저 많이 짰는데 네. 제 뱃속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맛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아니, 대신 제가 한 줄 다 딸게요, 여기. 아니야. 여기요? 그만 따고 네. 우리 저 학교로 더 이쁜 학생들 보러 가자고요. 딸기보다 더 예쁜 학생들이 있다고요? 예. 에이,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니야. 빨리 가요. 빨리 가자고요. 아, 빨리. 에이, 딸기 못 먹게 하시려는 마음 같은데. 아니야. 화성면에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찾아왔는데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학생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교장 선생님 찬스부터 써봐야겠습니다. 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조심조심 왔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제가요, 학교를 꼭 가보라고 해서 주민분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화성면에는 화성초가 아니라 합천초네요? 그렇죠. 네. 네, 화성면에 원래 초등학교가 4개 있었어요. 네. 용두, 화암, 화성, 합천. 네. 근데 그것이 합쳐지면서 합천초등학교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천초.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 예쁜 아이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네. 마을 학교 갈 시간이거든요. 네. 밖으로 나가면 아마 마을 학교 가는 아이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을 학교 가는 아이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얘들아, 같이 가. 왜 뛰어 갑자기? 같이 가. 아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는 마법학교. 아니, 이 마을 학교는 작년 1월 한 교회 건물에 문을 열었는데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화성면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또 한 번 또 학교에 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은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컵라면을 사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물을 끓여요. 네. 그리고 거기서 놀 수도 없으니까 그 물을 끓인 컵라면을 가지고 나와서 길을 걸어가면서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마을이 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꿈을 좀 그려주고 자기에게 맞는 악기 하나씩을 좀 배우게 함으로 화성마을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소리 예쁘게 부드럽게 시작. 알라미미파파미들 두두시들 랄라미미파파미들 렐레두두시. 앞으로는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거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한 마을 학교는 계속 되는 거죠? 네, 마을 학교는 계속 될 거고요. 이 아이들이 이 마을 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자라서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학업의 문제 때문에 나갔다 혹은 직업의 문제 때문에 나갔더라도 언젠가 삶의 터전이 여기였고 여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저 화성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들어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넉넉하고 인심 좋은 땅 화성에서는 큰인물도 많이 배출됐다고 하는데요. 온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화성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이라고는 그 글자 자체는 그 번뇌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재능을 막아주는 안식처랍니다. 그 뜻이. 예, 우리 마을 우리 화상면에는 훌륭하신 분 그 후로도 많이 나왔죠. 뭐 서예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그거야 뭐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 무한천 상류가 너무 좁아서 이번에 하천 정리 생태계 조성 공사를 250억 들여서 공사해서 앞으로 동네가 확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주병이 봉기한 항일 투쟁의 발원지 청양 화성면. 이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양 화성면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딸기를 너무 네,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서 오늘 혹시나 혹시나 네. 상아 씨가 가져오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우리 유식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아침 스태프들이 다들 지금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딸기가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가 일손 도우면서 먹었던 딸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 순 없고 어르신께서 화성면에 와서 언제든지 이 딸기 수확을 도와주면 맛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오가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청양 화성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일을 직접 해야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오케스트라단을 꿈꾸면서 열심히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도 참 대견하더라고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청양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청양 화성면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마을이 정말 발벗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 청양 화성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르침과 길을 받아서 더욱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명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경기도 뭐 화성, 네. 경남 합천이 아니고 청양의 화성면, 화성면. 네. 그리고 합천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퀴즈도 풀면서 우리 아침 가족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퀴즈 풀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마을 탐구 보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서 발원해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삽교천과 유역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하천은 무엇일까요? 1번 남원천, 2번 안성천, 3번 무안천. 자,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장상아 리포터가 청양 화성면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뭔가 좋은 기운, 무한한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왜 웃으시죠? 저는 약간 이런 힌트가 약간 무한해가지고. 무한해서. 너무 적나라하니까. 적나라하나요? 저는 무한하네요. 동작으로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어떤 MBC 의 단어가 셀프 떠오르실 것 프로그램. 같긴 네. 한데 남원천, 안성천, 무안천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 3번 무안천이죠. 무안천은 차량산맥 서쪽 사면에서 발원해 예당 저수지를 거쳐 삽교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방어상 요충지에 있던 무안성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청양 화성면은 무안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특히 이 무안천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붕어 낚시 명소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입맛 돋우는 봄 채소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노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속이 꽉 차지 않아 잎이 옆으로 퍼진 배추를 이르는 말입니다. 달고 씹히는 맛이 좋아 겉절이와 나물무침의 안성맞춤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채, 2번 봄동, 3번 쌈추. 네, 뭐 겉절이나 나물 무침뿐만 아니라 뭐 된장국에 넣어도 맛있고요. 전으로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뭐 이름에서부터 뭔가 봄이 확 느껴지는 채소라서 올 봄에 또 이걸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봄이 확 느껴지는 이 채소가 눈에 띄죠. 저 시간이 말이 흘러가고 많은 있는데요. 유채, 봄동, 쌈추 중에 어떤 걸까요? 아우, 너무 쉬운데요. 자, 시간이 다 흘러갔고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봄동이죠. 이 봄동은 겨울철 노지의 파종에 봄에 수확하는 배추를 이르는 말로 냉이, 달래와 함께 대표적인 봄 채소로 꼽힙니다. 이 봄동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C,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 봄동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봄동을 고르실 때는 속잎이 이 선명한 노란색을 띄어야 더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하니까 네. 고르실 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우리말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사족을 못 쓰다에서 이 사족은요, 짐승의 네 발을 뜻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사족, 짐승의 네 발. 이 족이 네. 제가 그저께 족발을 먹었는데 그 네. 다리잖아요. 네. 그쵸. 근데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못 가게 붙잡을 때도 발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네. 움직이질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짐승의 네 발.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객관적으로.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짐승의 네 발. 우리 그냥 사람의 발이라면 또 그냥 족이라는 발을 쓸까요? 자, 시간이 흘러갔는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이 사족을 못 쓰다에서 사족은 짐승의 네 발 혹은 사람의 팔다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사족을 못 쓴다는 꼼짝을 못할 정도로 무언가에 혹하거나 반했다는 뜻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뜻하는 사지를 활용해서 사지를 못 쓰다로 함께 쓰인다고 하니까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3, 2, 1.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입니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식초 맛과 향이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콤부차, 2번 레몬밤, 3번 캐피어. 어떤 걸까요? 이 문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정답인 이걸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약간 그냥 막연하게 네. 공부할 때, 네. 아. 공부할 때 할 때, 저는 이게 약간 좀 시큼하면서도 뭐 식초 맛과 향이라고 했으니까 좀 네. 콤콤한 향이 나지 않을까. 네. 약간 공부할 때 발효를 네, 시켜가지고 발효시켜서 콤콤한 향이 나지 콤콤한, 않을까. 네. 콤하다. 네. 공부할 때 또 마실 것 같다라고 네, 힌트를 공부할 주셨는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1번 콤부차입니다. 이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를 우린 물에 설탕을 넣고 스코비라는 유익균을 첨가한 뒤에 발효해 만드는 음료입니다. 불로장생을 줬던 진시황이 콤부차를 즐겨 마셨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네, 요즘 발효식품 워낙 인기잖아요. 네. 이 콤부차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성을 해서 면역력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좀 산성이 있어서 하루에 3잔 이내로 마시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임신부나 또 어린이 등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번째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5번째 문제는 이 4번째 문제 살짝 헷갈리셨다면 이번에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문학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덴마크 작가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로 그의 고향인 오덴세의 전원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꽃 속에서 태어난 작은 여자아이의 파란만장한 모험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백설공주, 2번 엄지공주, 3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꽃 속에서 꽃 속에. 태어난 작은 아이. 네. 아주 그냥 귀엽고 그냥 네, 귀엽고 그냥 너무 네. 그냥 앙증맞고 귀여우니까. 노래가 네. 생각나는데 부르지를 못하겠네요. 너무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힌트인가요? 사랑스럽다고 할 때 요 표현 또 쓰잖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귀엽다, 귀엽다면서. 네. 눈에 딱 띄는 답이 있는데요. 백설공주, 엄지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엄지공주죠. 이 엄지공주는 1835년 안데르센에 져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통해 발표한 작품인데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결국 행복을 얻는 엄지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문제 내주신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요즘 우리 집 밥상에는 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진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방송 끝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더욱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향기 가득한 원주의 백년 가게로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요즘 이 코로나19로 혹한보다도 더 혹독한 추위 보내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러실 텐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슴속에는 희망을 품고 소처럼 아주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한 분을 만나러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뭐 20년이 넘도록 외식사업 외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고즈넉한 분위기의 통나무집.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여기는 안에 들어오니까 이 통나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인데 장식품들조차도 굉장히 토속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원주의 책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토속 음식을 주로 하는 나물밥 전문점입니다. 나물밥을 비롯한 다양한 나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토속 음식 전문점. 최근 이곳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사장님께서도 작년에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는데 그래도 작년 연말에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국민 추천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셨는데 당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손님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또 나라에서 또 손님들이 또 추천해 주셔서 이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책임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 백년 가게가 선정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역사도 굉장히 오래돼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성인이 돼서 할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아버님께서도 한 10수년 이상 조력자로 옆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음식업에 한 20여 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도와 20대부터 일찍이 외식업에 뛰어든 윤순갑 대표. 20년 넘게 식당 운영에 매진한 결과 지역 외식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음식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세월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단 첫 번째 20대 때는 저희 집이 화재가 나서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또한 슬럼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손님이셨고요. 또 30대 때는 언제까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살짝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농민들하고 협업하는 부분, 저희 또 손님들, 식구들이 또 저희 따라주는 그런 약속들 때문에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20여 년 이상 여태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 추천 백년 가게 가장 중요한 맛을 봐야 하잖아요.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바로 강원 나물밥입니다. 곰치, 어수리, 곤드레, 취나물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밥에 올라가고요. 거기에 상차림에 청장찌개, 한우 불고기 그리고 요걸 드셨을 때 혹 부족할 수 있어서 오색나물 고명이 따로 올라갑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강원 나물밥. 나물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영월, 횡성 등 도내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잘게 썬 나물들을 고소한 기름에 달달달 볶아준 다음 뚝배기에 불린 쌀과 볶은 나물, 감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여주면 강원 나물밥이 완성됩니다.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굉장히 건강한 재료들인데 강원 나물밥 어떤 특색이 있는 밥일까요? 일단 이 각자의 향이 틀리긴 한데 하나로 융합이 되면 강원도스럽고 아주 맛있는 맛이 탄생합니다. 나물밥이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준비되는 오색 나물 고명. 혹여 밥에 들어가는 나물이 부족할까 고명을 따로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토속 음식하면 장이 빠질 수 없죠. 직접 담은 막장도 넉넉히 퍼담고 이 집 맛의 비법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사장님, 이 비법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써서 제공하기 위해서 효소를 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온 냉장이라든가 냉동시킬 부분, 1년 내내 맛을 유지하려면 따로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진 부분을 또 대량으로 확보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식당을 오래 하다 보면 상생이나 협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장 시설을 준비해서 1년 내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따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밥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몇 개예요? 이거 12첩인가요? 아니, 12첩도 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 중에 밥상이 제일인 거 아시죠? 저 혼자만 이렇게 나물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표 메뉴가 나물밥이니까 나물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비비면서도 벌써 이 슴슴한 나물의 향기가 느껴진달까요? 야무지게 비빈 나물밥 드디어 입속으로 직행하는데요. 부드럽게 잘 익은 담백한 나물과 감칠맛 나는 양념장의 조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건강한 나물 한상 차림입니다. 이거 먹으면 또 이 맛이었다가 이 반찬 먹으면 이 맛이었다가 정말 입안이 황홀합니다. 지금까지도 식당을 잘 운영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싶으신지 좀 꿈이 있으실까요? 여태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손님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근데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옆에 도와주셨던 아버지하고 할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큰 선물 받은 거 유지시키고 노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손님들이 언제나 찾아오시면 맛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곳으로 전국에서 찾아오실 수 있게 발전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윤승갑 대표. 그의 뜨거운 열정과 한길을 걷고 있는 직원들의 믿음, 손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가는 100년 가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나물 밥상으로 정말이지 먹는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100년 가게. 이름처럼요. 100년을 이어가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식당을 이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손님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열정이 있어서 100년 가게로 선정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나물과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강원도의 또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물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운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운동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림 씨도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운 날씨에도 활기차게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대구로 출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오늘 어쩐 일로 저를 또 부르셨나요? 운동이랑 영어 공부하기랑 책 많이 읽기 했었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레깅스고. 운동복이잖아요. 저보고 지금 바로 운동을 하라고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가요? 너무 시원한데 어떡하죠? 큰일이다, 큰일. 제가 빅잼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저 뭐 이거 입으라 그러고 오니까 이것도 있네요. 뭐예요 이게? 아, 이거는 번지, 실제로 번지 점프에 사용하는 줄이고요. 번지 점프의 번지와 피지오테라피, 물리치료를 뜻하는 피지오테라피가 결합된 말로 번지 피지오라는 신개념 운동입니다. 1시간에 800에서 1000칼로리까지 소모가 되세요. 아니, 이거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아니,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볼 법하죠? 네, 바로 착용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바로요? 네. 뭐 해볼 법도 하겠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앉으시면 돼요. 다리 앉을 때 손 잡아. 하나, 셔틀로. 하나. 좋아요. 네, 당기고 마지막에 가슴에 엉덩이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맞아. 이게 순간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근육이 이거 그렇죠. 벌써. 하나, 둘, 셋 했을 때 걸어요. 네, 다리. 하나, 둘, 셋. 걸어주세요. 하나, 오른발. 셋, 오른발로 바뀌어. 그렇지. 자, 됐어요. 하나, 내려가세요. 바뀌어, 안으로. 아니야. 둘.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Hold me like a friend, kiss me like a friend. Say we'll never 너무 힘들어요. 저리 가세요. searching for the colors. 새해 목표가 무엇이고 못하겠어요 이제. 이제 집에 가면 되나요? 지민 씨, 다음 운동하러 가셔야죠. 네? 다음 운동이요? 이게 뭐예요? 하얗게 벽도 있고 뭐 줄도 달려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번지 피지오는 그 코드, 그러니까 탄성이 있는 줄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비탄성 로프라서 탄성이 없어요. 이제 강력한 코어 운동과 이제 복부, 중심화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뭐 옆구리, 등,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등살이 많잖아요. 아, 여기 이제, 중간에? 네, 코어가 굉장히 약하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벽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벽에 발을 대고 그냥 앉아서 접었다가 약간 살짝 줄 잡고 있어요. 막 밀죠. 하나, 둘, 오 잘하시네요. 오. 자 이제 이 벽을 걸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저희 한번 가볼게요. 쉬어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같이 오른 왼쪽으로 가볼까요? 오른발 뒤로 빼고 시작. 오, 왼쪽. 왼쪽. 가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뒤.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콧물 소리 나게 할게요. 여기 눈에 좋지 않다고. 자, 왼손 내려놓고 시작.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뒤로 그렇죠? 원, 왼손 좋아요. 뒤로. 원, 둘, 셋. 뒤로. 좋아요. 자, 이제는 하나, 둘, 셋. 방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나올게요. 준비.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 들고. 하다가 좋아.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잘하시는데요? 손 들고 캔디 스탠스. 손 잡고 갑니다. 쭉 이렇게 다리 밟고 그렇죠. 어깨를 지금 씨 잘 들고 있어요? 아까 팔이 이쪽으로 하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둘, 셋. 엉덩이를 꾹 누르고 왼쪽 팔쭉 펴고 뒤로 저쪽으로 팔 어깨를 쭉 밀어요. 그렇지. 고정, 셋, 발등, 힘, 왼쪽 샷, 둘, 하나. 혹시 그 3초만 버티면 오늘 도전 마무리하는 걸로. 네, 3초. 다리 뒤로 쭉. 그렇지. 오, 굿. 5, 네, 발등 포인, 발 걸다가 둘, 하나. 좋아요. 작심삼일을 122번 하면요 365일이 후딱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번지 피지오, 버티컬 피지오를 해봤잖아요. 이 운동의 매력이 뭐라면 하나만 뽑아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몸소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2021년 올 한 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번 체력 길러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빛칠수록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끝이 보여
네, 지민 리포터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웃긴 했지만 네. 제가 했을 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힘들 것 네,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네. 그런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춥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렇게 이색 운동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확진자 되신 분들 되게 많은데 확 뺀 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자, 이어서 우리 지역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 눈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전 중에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치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대전은 현재 영하 2.7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 오후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아사아냐 4도, 세종 5도, 대전 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과 당진 4도, 보령 5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오전에 앞바다에서 2.5m, 먼바다에서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요즘 우리 집 밥상에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852번님, 요즘 우리 집 밥상에는 계란밥과 김치볶음밥, 김치전이 올라갑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서운데요. 아이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끼니를 챙겨주는 게 고민입니다. 네. 충분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7471번님, 콩나물과 두부는 우리 집의 최애 메뉴예요. 일주일에 한 컵씩 콩나물도 기르고요. 두부도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답니다. 와, 직접 만드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9801번님, 코로나로 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키트도 잘 나와서 집에서 아구찜도 이야. 해먹곤 한답니다. 좀 귀찮긴 해도 가끔씩 해먹으니까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네요. 네. 저도 키트 잘 활용합니다. 7813번님, 건강에 좋은 커리밥과 매생이 굴국, 영양솥밥은 우리 집에서 자주 해먹는 겨울 밥상입니다. 면역력도 지키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박한 건강 밥상이죠. 아, 영양솥밥 맛있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맛있는 음식 가득 만나봤는데요. 소박한 밥상이지만 건강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버려지는 재료로 업사이클링 전통주를 빚는 이야기 만나봅니다. 패기와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 다양한 주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주에 푹 빠진 청년들을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작년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보였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신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1년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네, 모쪼록 임산부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이 주어지고 또 농가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주에도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